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강세에 이어서 오늘도 오히려 상승에 대한 추세를 좀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일단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일단 지수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뉴스케일 파워 SMR이 거의 1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SMR, 이 뉴스케일 파워가 그 SMR에 따른 앞으로의 계약과 여러 가지 재료로 인해서 이 주가가 단기적인 조정을, 최근 뭐 대주주 오버행 이슈로 주가 떨어졌던 부분들이 다시 좀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 더 볼게요. 오클로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오클로 주가를 보면 이 오클로 관련된 내용들도 어제 뭐, 사실 오클로는 마이너스 1.5%로 그렇게까지 상승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 상승세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어제 나스닥도 다시 한번 또 오랜만에 1% 정도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시장의 반등은 나올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과연 이게 진짜 찐 반등인가, 아니면 조정이 또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내용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여기 단계에서 분명 이 박스권을 한 번 하방 이탈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 고점 단계에 대한 저항 구간이 너무나 명확한 여기 이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물론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는 건 맞지만, 아직 이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저는 아직도 불확실성을 아직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봐요. 앞으로 나올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발 뭐 그 알리바바에서 뭐 H20 반도체 칩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막 죽어 나갔거든요. 근데 이런 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야, 이게 뭐 그렇게 말들 하시더라고요. 야, 아니 중국발 HBM 반도체 칩에 대한 시장에 대한 하락이 우리 원전에 무슨 관계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때 딥시크 사태가 터졌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여러분들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거의 고점 대비해서 거의 70% 가까운 하락이 나왔어요. 절대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특히나 두산같이 시총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꽤 큰 종목은 결국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반등이 추세를 이어가 줘야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근데 사실 가장 크게 보는 게 바로 이 단기적인 저점이 한번 깨질 수도 있다라는 그 관점, 그리고 그 관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제 생각엔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과 같이 정말 좋은 흐름 안에서 제가 하락을 하고 있다, 하락이 될 수 있다,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걱정이 많겠죠. 그러니까 싫어하겠지. 영상 보다가 재수 없어서 막 끄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로 정말 수익을 크게 보시는 분들은 뉴스나 기사를 보고 내가 타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내가 매수를 하는 또는 매도를 하는 그런 타점들을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세우시는 분들이 돈을 가장 또 크게 벌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정확한 좀 디테일한 타점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또 근거와 이유를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승의 파동이라는 건 총 5파동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5파동 안에서 이런 단기 고점들이 분명히 형성이 되는 거고, 이 단기 고점들 안에서 내가 고점에 대한 매도와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어떻게 잡아나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이 단기적인 이 박스권을 이탈이 됐었죠. 악재로 인해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악재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패닉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3파 고점 뒤에 4파로 떨어지는 이 ABC 조정이 이 0.618 구간까지 떨어졌다라는 건 약간 이렇게 어설프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조금 더 떨어졌다가 올라가야 더 상승은 커진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만큼 물론 이게 100% 이런 건 아니겠죠.
그냥 이런 조정이 끝났고 단순하게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또다시 그때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저는 우리의 큰 상승을 바란다고 했을 때 이 조정이라는 것도 결국 스프링 같은 건 여러분들, 내가 살짝살짝 누르면 반등은 살짝 나오잖아. 근데 내가 깊게 누르면 누를수록 스프링의 반등은 어때요? 더 크게 나오죠.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확한, 내가 만약에 이런 좋은 날에도 하락의 관점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최악에 대비해서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절대 낮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실시간 대응이나 타점들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함께하는 저희 구독자 투자 에너빌리티 구독자방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 에너빌리티에 대한 정확한 단기적인 타점이나 중장기적인 관점들을 좀 같이 이끌어 가다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분명 더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오셨으면 좋겠고, 아직 못 오신 분들,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 이렇게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산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면서 이런 기준과 저만의 원칙을 거의 생명처럼 생각을 해요. 이 기준과 원칙을 내가 어떻게 세워 나가야 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정확하게 내가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 또 이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 우리가 앞으로의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 기준과 원칙이라는 게 이 기술적인 부분들과 접목하다 보면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기본적인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 놨고,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하는 성의 정도 좀 보여 달라.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이런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는, 또 이런 타점들을 하는 이유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 경험상, 저도 오랫동안 정말 고생을 좀 많이 해 봤는데, 경험상 우리가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높은 확률 자리에서 거기에 따른 실시간 대응을 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물려 있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냅두는 것도 절대 하면 안 되는 매매고요. 그냥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또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또 매도를 하는 것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이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또 좋은 흐름들을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이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제 영상 밑에 더보기란 눌러 보시면 또 링크가 있습니다. 이 설문지 링크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 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최근에 매수나 매도 타점을 좀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종목명, 평단,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하신 다음에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피드백들 다 도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해 나가면서 좋은 타점들 꼭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드백 해 드릴 거니까요. 종목명만 남기신 다음에 이 설문지 저에게 제출만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많이 꼭 참여하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지수가 그래도 반등이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래도 하락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보는 이유도, 앞으로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저는 시장에 따른 지수나 또는 ETF나 뭐 금이나 이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하락세가 한 번쯤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세에서도,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좋은 인사이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코스피 또는 나스닥 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최근 7월 31일에 분명 이렇게 고점을 찍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단계에서 분명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RSI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고점을 넘겼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하락하는 그런 단계에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한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번 더 고점을 뚫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RSI는 또다시 하락이 나오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더블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자, 코스피 지수는 2017년도 그 코로나 직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이런 더블 다이버전스에 대한 확실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어떻게 된다? 거의 2896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네. 그 뒤에 또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정말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런 고점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코스피 지수에 따라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 나갈 때,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확한 하락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남들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현물을 매수를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분명 다른 또 지수의 움직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락에 배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비단 코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스닥 차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도 이제 우리가 9월 달 있을 금리 인하,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이슈들, 또 불확실성들, 또 최근에 알리바바에서 뭐 엔비디아 H20 칩을 어떻게 한다? 지금 뭐 개발한다는 소식에 약세장으로 막 끝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딥시크 터졌을 때도 보면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빠졌단 말이야. 딥시크 터졌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장들을 우리가 좀 볼 때 결국에 지수가 하락을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는 건 현물 투자의 매수 매도 타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고점에 대한 구간들, 앞으로 하락할 때 내가 수익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지수라고 합시다. 지수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수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어떻게 우리가 이런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런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매수나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원칙이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할 때 이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락을 할 때나 상승을 할 때나 우리가 이 두 가지, 또는 내가 만약에 현물을 매수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든다고 했을 때 또다시 이런 해치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선물 시장의 숏이라고 하죠. 이 숏 물량들을 좀 잡고 있는 게 정말 안전하게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저와 함께 좀 해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수라고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고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